나탈리 우드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타 중 한 명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을 빛낸 진정한 스타였습니다. 1938년 7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러시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나탈리아 니콜리바 자카레노는 타고난 리데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특히 야심찬 어머니 마리아는 딸이 할리우드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탈리는 4살 때인 1943년 영화 해피랜드로 데뷔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우대우의 초기 연기 경력은 놀라운 재능과 깊은 감정 표현력을 빠르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8세 때 영화 34번가의 기적 1947에서 산타클로스를 믿게 되는 까다로운 소녀 역을 맡아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었고 평생 영화계 경력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아역 스타에서 성인 배우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며 이는 연예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나탈리 우드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 1955에서 주디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역할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당대 가장 유망한 신예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영화 자체는 문화적 이정표가 되었고 그녀와 딘의 케미스트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화 커플 중 하나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대우의 경력은 1960년대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평가와 상업적 성공을 거둔 여러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도 초원의 빛 1961으로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랑과 애호갑, 정신건강 문제로 고뇌하는 젊은 여성을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연기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연기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뮤지컬로 각색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에서 마리아 역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데어빙도였지만 그녀의 감동적인 연기는 영화를 역대 최고의 뮤지컬 중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드는 이후 1970년대 초까지 Love with the Proper Stranger, 시온 963, Inside Daisy Clover, 시온 965, This Property is Condemned, 시온 966 등 흥행에 성공하고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 이면에 우드는 종종 자신의 일에서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했으며 특히 대중의 감시 속에서 성장한 배우들에게 업계가 가하는 제약에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섬세함으로 당대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감정을 미묘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기에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재능뿐 아니라 지적이고 재치 넘치는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아 카잔, 워렌 비티, 로베오트 레드포드 등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탈리 우드의 사생활, 특히 배우 로버트 와그너와의 두 번의 결혼은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과 대중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그 시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제가 된 커플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 12월 28일 두 사람은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웨그너는 우드보다 5살 연상이었고 우드는 겨우 19살이었지만 이미 유명한 아역 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팬 잡지와 가십 칼럼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할리우드 동화 같은 로맨스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긴장과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MIC 조사 연구를 포함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1960년대 초에 극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나탈리는 1961년 상반기에 바그너가 결혼 생활 외에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격적인 폭로는 우드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뒤흔들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진실의 완전한 규명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의혹은 할리우드 내부에서 널리 논의되었고 이후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1961년 6월 20일 두 사람이 시험적인 별거를 선언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직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1962년 4월 27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경은 우드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 끔찍하고 실망스러운 시기였지만 그녀는 공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프로답게 일을 계속했다. 바그너와 이혼한 후 나탈리 우드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 연문을 뿌렸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구혼자 중 한 명은 매력적이고 촉망받는 젊은 배우 워렌 비티였다. 그는 곧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영국 배우 마이클 케인과도 열애설에 휩싸였는데 그의 매끄러운 매너와 점점 높아지는 인기는 그를 1980년대 최고의 미혼남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유명 배우 데이비드 니븐의 아들이자 할리우드 배경과 사회적 인맥을 공유하는 데이비드 니븐 주니어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모두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유명인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동반자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던 우드의 모습을 반영했다. 또 다른 감정적 격변은 1965년 부유한 베네수엘라 신발 제조업자인 라디슬라프 블라트니크와의 약혼이 갑작스럽게 파기되면서 찾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유망해 보였고 연예계의 압박에서 벗어난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약혼은 파기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에서 반복되는 깨진 관계들의 악순환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나탈리는 영국 영화 제작자 리처드 그레그슨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약 3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전의 연애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1969년 5월 30일에 결혼했고 한동안 우드는 좀 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찾은 듯 보였다. 1970년 9월 29일 딸 나타샤 그레그슨 와그너가 태어나면서 그들은 더욱 행복해졌다. 이후 그녀의 딸 나타샤는 어머니를 닮아 배우가 되면서 우드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타샤가 태어난 직후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1991년 8월 4일 우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은 1912년 4월 12일에 확정되었다. 이별은 또 다른 실망이었지만 우드는 딸의 공동 양육과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 두 번째 이혼 후 우드는 뜻밖에도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던 로버트 와그너에게 다시 끌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72년 1월 말부터 재결합을 시작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우드에게는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도 옳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1982년 7월 16일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다시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훨씬 더 조용하고 개인적인 분위기였으며 말리부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코브 해안에 정박한 요트 램블린 로즈호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헌신은 희망과 치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을 찾았고 1974년 3월 9일 딸 코트니 와그너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드의 삶이 겉보기에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이 시기에도 그녀의 사생활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 은퇴한 FBI 여회원 도네올드 G. 윌슨은 1913년부터 1917년까지 4년간 우드와 비밀 연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윌슨의 주장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2015년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검증했고 2016년에는 Reels Network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를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윌슨은 두 사람은 육체적,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결혼 생활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드의 복잡한 내면 세계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했지만 와그너를 비롯한 우드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결코 확인해주지 않았다. 나탈리 우드의 평생에 걸친 인간관계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성장하며 겪는 기묘한 경험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연애사는 사랑과 슬픔, 재회, 그리고 소문으로 가득한 롤러코스터와 같았으며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녀의 명성에 있어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온준년이 내없는 세월 동안 명배우 나탈리 우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슬픈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상반된 주장,
그리고 고통스러운 추측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982년 말 디바 우드가 카탈리나 섬 앞바다에서 자신의 보트 스플렌더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익사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43세였던 그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남편 로버트 와그너 그리고 친구 크리스토퍼 워큰과 함께 주말 휴식을 위해 보트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비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은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부터 공식 발표에는 혼란스러운 모순점들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그녀의 죽음을 우발적인 익사로 즉시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 비극적인 11월 밤을 둘러싼 이상한 사건들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요트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나탈리가 검은 물을 이상하게 싫어했다는 점과 그녀의 몸에 여러 부상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공격을 당했거나 몸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를 더한 것은 그날 밤 그녀 주변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과 모순된 진술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바그너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 동안 타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 사건은 2010년대에 새로운 목격자 증언과 법의학적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요트 선장 데니스 데이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서는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며 두 사람이 다투다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베오는 또한 와그너가 우드가 실종된 후에야 당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자들은 최초 부검 결과를 재검토하고 더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12년 검시관 사무실은 우드의 사망 진단서를 사고로 인한 익사에서 익사 말 기타 원인 불명으로 변경했다. 이배원 조치는 이전 판결들이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묵살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FBI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조사관들은 수십 년 전에 나온 발언, 인터뷰 내용의 불일치, 그리고 개입이나 누락의 미묘한 징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폐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절것 연루 사실을 부인해 온 바그너는 2018년 공식적으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다시금 대중과 사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에는 게임 이론이라는 요소가 대오해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명예가 걸린 상황에 섬뜩할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걸고 있는 강렬한 성격의 세 인물이 있는 작은 공간을 상상해보세요. 운명의 그날 밤 요트에는 나탈리 우드, 로버트 와그너, 배우 크리스토페어 워큰, 그리고 선장만이 있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스플렌데어호 함상에서 오간 대화들은 전략적인 침묵, 기만, 그리고 책임 전가로 점철된 암울한 게임으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그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감수하며 살아남는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로베오트 와그네어와 우드의 관계는 또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띠었는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종종 시기와 적개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와그너는 나탈리가 사망한 날 밤 우드가 워켄과 가까이 있었던 것에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이후 시연장의 진술에 따르면 바그너는 격분했으며 나탈리가 실종되기 직전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버는 사건 이후 침묵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침묵을 수년간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페어 워켄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냉담한 태도는 그 역시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음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명인과 화려함의 이면에 숨겨진 어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두려움, 그리고 상반된 동기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들과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듯이 나탈리 우드 사건의 해결은 사건의 종결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정의가 지연되면 정의가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복잡하고도 험난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44년이 지난 지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촉망받는 신예 스타 나탈리 우드의 이미지는 범죄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랜 지연 끝에 진행된 조사는 결국 전 세계가 할리우드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어두운 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는 가장 사랑받는 스타들조차 어둠과 비밀, 불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탈리 우드에게 마침내 닥친 현실은 우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